우리 동아리 학교 게임이 오프라인 전시회 같은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림버스 컴퍼니 전시회 지옥편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일본의 서브컬처 굿즈 가게로 유명한 그 애니메이트의 본점이 있는 이케부쿠로에서 림버스 컴퍼니 지옥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빨리 전시회에 다녀왔죠. 이 맛에 오타쿠의 나라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될 림버스 컴퍼니 지옥회에 전시될 내용도 일본에서 열린 전시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한국은 2026년 4월 23일에서 6월 28일까지 림버스 컴퍼니 전시회를 진행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일단 하나 확실한 건 한국의 굿즈 종류를 더 많이 팔아요. 이건 나중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전시회로 가는 층에 림버스 컴퍼니의 전시회 전단지가 붙어있는 게 새삼 뿌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국산 학교 게임이 일본에서 알아주는 서브컬처 굿즈 기업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전시회를 연 게 마치 저의 자랑인 것 마냥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요즘 림버스 규모 보면 이제 학교 게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경지에 올라섰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합시다. 전시회 입구는 누가 봐도 림버스 컴퍼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크게 림버스 컴퍼니 로고를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입장하기 전에 어떤 굿즈 품목을 팔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하고 있었죠. 이 중에서 어떤 굿즈가 품절이었는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굿즈 섹션까지 가지 않아도 미리 좌절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품절 목록이 거의 없었던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빠르게 품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팬의 규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산 게임이잖아요. 전시회 안을 입장하면 안내원 분께서 티켓 검사를 해주시고 사은품으로 전시회 일러스트에 수감작 포스터 13가지 품목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은 싱클레어인데 제 최애캐인 요슈를 받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싱클레어는 착한 아이고 이번에 엄청 잘 차려입었으니까 우리 햇병아리 친구라도 뭐 괜찮겠죠?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저에게 유부녀의 냄새라도 맡았는지 이 집착남에게 제대로 찍혀버리고 저의 싱클레어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일본에서는 전시회 내부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순 없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에리어별로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카테고리의 테마에 맞는 작품을 보게 됩니다. 입장하고 나서 보는 첫 번째 에리어는 검은 숲이었죠. 실제로 림버스 컴퍼니의 영장의 스토리가 모티브로 잡은 만큼 식물을 배치한 것으로 숲의 이미지를 잘 다듬어서 만들었어요. 영장에서 들을 수 있는 대사가 전시의 벽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장의 명장면 중 하나인 림버스 뺑소니를 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자의 시점으로 버스한테 들이박히기 전에 버스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에리어 1 검은 숲 섹션이 끝나고 에리어 2인 메피스토 팰러스 섹션에 진입하게 됩니다. 에리어 1에서 사자를 치고 간 그 뺑소니 버스의 이름이죠. 여기서는 메피스토 팰러스를 타고 림버스 컴퍼니 세계관인 도시 풍경의 일러스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인게임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일러스트도 있는 것 같더군요. 아니면 제가 기억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의 옆모습, 운전석, 버스기사 카론과 길잡이 백일수 씨와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테의 시그니처 포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까지 준비되어 있죠. 이 의자에 앉아서 포즈를 취하면 누구나 관리자 단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옆모습을 찍었습니다. 참 그럴듯하지 않나요? 에리어 3은 수감자와 에고,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전병걸리 12명의 친구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수감자의 번호가 1번부터 13번까지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각 스탠딩 일러스트와 자인부터 바브까지의 에고 일러스트, 자기소개 멘트, 전투에서 딜 1등을 찍었을 때의 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키도 신경 쓴 것 같으니 본인의 키와 수감자의 키를 비교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에리어 4는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단테가 정신세계에서 보는 지옥의 문과 마주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특별한 걸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다음 에리어로 가는 연관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짜임새였다고 생각했었어요. 에리어 4의 지옥의 문에서 단테는 이 문을 열면서 수감자를 되살려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암시와 동시에 이 문이 다음 에리어로 가는 입구의 역할도 했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여정이 지옥과도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 전시회가 지옥편이라는 점과 현재 9장까지 스토리를 인게임에서도 지옥이라고 표시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에리어 4는 이번 전시회 주제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좋은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에리어 5는 에피소드, 림버스 메인 스토리에 대한 정말 짤막한 개와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각 장의 CG와 해당 장의 주인공이 나오는 일러스트가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점을 두 가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각 장마다 붉은 사슬이 걸려 있었고 이 사슬은 스토리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단테가 수감자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경험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네요. 두 번째는 미사용 일러스트 몇 장을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원래 기획하던 이야기와 노선이 변경되어서 사용되지 않은 일러스트를 조금 공개한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미사용 일러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자면 먼저 5장에 쌍갈고리 해적단 그림이 있겠습니다. 제 핸드폰이 구린 탓에 화질이 나빠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잘 설명해보자면 배 위에 있는 쌍갈고리 해적단 멤버가 바다에 빠진 해적단 멤버에게 돛담배를 타라고 지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더군요. 이 점을 봤을 때 원래는 수감자들이 클럽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에서 싸웠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림버스 컴퍼니와 싸우다가 바다에 빠진 해적단 멤버를 구해주기 위해 지시를 했다던가 그 정도의 해프닝이 아니었을지 유추를 해볼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5장에서의 쌍갈고리 해적단의 비중을 생각해보자면 이 그림의 원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미사용 일러스트는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홍루가 흰색 옷을 입은 홍루를 구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일러스트를 보니 홍루의 자아 성찰의 내용이 아니었을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홍루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뇌피셜을 굴려봐야 진실은 푸문이 알겠죠? 저희는 유추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시회를 방문해주는 관리자들에게 이렇게나마 생각할 거리를 주고 정답을 주지 않는 것이 참으로 푸문다운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모든 에피소드를 겪고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하는 곳은 바로 황금가지입니다. 수감자들이 굳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의 몸부림치는 이유이자 단테가 관리자로서 수거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 바로 이 황금가지죠. 여기서는 황금가지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과 황금가지 오브젝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황금가지의 묘사에 대한 설명대로 황금색으로 빛나고 누군가의 몸에 찔러 넣어도 나뭇가지처럼 부러지지 않게 생겼습니다. 물론 저는 황금가지를 들고 제 가슴팍에 찔러보진 않았어요. 황금가지를 만지는 건 금지된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실물 황금가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드디어 황금가지를 발견한 만족감을 길이 보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팬 서비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에리어 6 모놀로그 여기서는 단테 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여러분의 진실의 방인 거죠. 여태 CG로만 보던 단테의 책상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인게임에서 상념관 탭을 연상시키게 하는 영상, 인물 정보, 단테 노트를 확인할 수 있죠. 인게임 CG와 비교하면 꽤 잘 만든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의자에 앉아서 관리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서 나름 떡밥처럼 생긴 지도와 수감자의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의도된 것인지 대충 그럴싸하게 만든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화질이 나빠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보이는 것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죠. 먼저 메르소와 파우스트가 돈키호테에 연결되어 있고 돈키호테는 M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돈키호테 회장은 T사의 뒷골목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어째서 돈키호테가 M사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레고르는 묘시와 이어져 있고 묘주는 V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루는 히스클리프와 이어져 있고 히스클리프는 H사와 이어져 있습니다. 히스클리프 회장은 T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의문이지만 홍루 회장은 H사에서 이루어졌으니 이건 히스클리프 회장이 아니라 홍루 회장으로서 볼 수 있겠군요. 싱클레어와 파우스는 T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연관성은 아예 모르겠네요. 이스마엘은 이상과 연결되어 있고 이상은 P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회장은 U사, 이상 회장은 K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P사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겠네요. 오티스는 로자와 Q사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로자의 정보가 적힌 종이가 Q사와 겹쳐 있는 탓에 로자가 Q사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로자의 장은 J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Q사와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네요. 이와 같이 수감자끼리 연결하고 도시의 장소와 연결된 것이 무언가 힌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떡밥인 건지 아니면 의미 없이 그냥 붙인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분석에 대해 알려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미래의 스토리에 엄청난 떡밥일지도 모르고 이 영상은 성지순례가 될지도 모르죠. 만에 하나 한국에서 개최되는 림버스 컴퍼니 지오편 전시회에서 이 사진의 배치가 완전히 다르다면 이 배치가 의미 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느 쪽이든 도파민 채우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한 전시회는 끝나고 잘 차려입은 수감자들이 여러분을 반깁니다. 또 포토 찬스인 거죠. 이렇게 끝나기엔 좀 아쉬운지 유비 입문을 위해 간단한 수감자 적성 퀴즈도 해볼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적성 검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질문 1. 정신의 방향성. 버스의 창문 밖에는 지옥과도 같은 도시의 광경이 펼쳐져 있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1번 이성 정적. 어째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원인과 효율적인 대처 방법을 조용히 분석한다. 2. 격렬한 감정. 분노와 고양감 또는 우울함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붙잡는다. 질문 2. 내면의 밸런스. 관리자로서 당신의 지시 방침은 1. 자기 완결. 자신의 세계와 그 아래 법률이 최우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일단 나중으로 미뤄도 상관없다. 2. 질서 적응. 소속 중인 조직의 교율과 주어진 역할의 수행을 우선시한다. 질문 3.
당신의 본질. 지시를 받기 직전의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가? 1. 호흡조차 멈춘 상태로 당신에게 주어질 지시를 기다린다. 2.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상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실적을 쌓을 순간을 노린다. 3. 자기가 해낼 수 있을지 불안에 떨면서 언젠가 해낼 수 있을 순간을 조용히 기다린다. 이 3개의 질문을 전부 대답하면 12명의 수감자 중 1명을 선정받는데 저는 싱클레어가 걸렸습니다. 저에게 유부녀의 냄새라도 맡았는지 이 집착남에게 제대로 찍혀버리고 저의 싱클레어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 외에 단차로 일성 수감자를 뽑는 가차 체험에도 있는데 여기서도 수감자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싱클레어가 뽑혔죠. 저에게 유부녀의 냄새라도 맡았는지 이 집착남에게 제대로 찍혀버리고 나 무서워. 나 유부녀 아니야. 싱클 데크라. 여튼 이렇게 진짜로 전시회는 끝나고 많은 유저들의 팬아트를 보면서 전시회 굿즈를 살 수 있었습니다. 굿즈 부스는 사진 촬영이 금지였어요. 굿즈 목록은 생각보다 많은데 5만원 이상을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특전 쇼핑백도 하나 주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일본에서는 안 팔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인데 진짜로 부럽더라고요. 아크릴 무드 등 황금가지 마스킹 테이프, 랜덤 포토카드, 포토프레이, 미니 브로마이드까지. 왜 일본은 이런 거 안 파는데? 나도 돈 잘 쓸 수 있는데 진짜 차별이야. 이렇게 림버스 컴퍼니 지오편 전시회를 무사히 다 봤습니다. 림버스 컴퍼니를 오프라인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즐겁고 저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림버스 컴퍼니 굿즈 발매를 비롯해서 노래방, 전시회까지 오프라인에서도 림버스 컴퍼니를 만나볼 수 있게 만들기까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슈나짱. 그럼 항구에서의 림버스 컴퍼니 전시회 많이 즐기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시에 가면은 사이버펑크의 라나드였습니다. 자자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